나는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래로는 흙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내 삶도 저 강물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실패한 사업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존심.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때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내 옆에 멈춰 섰다. 차창이 새우르륵 내려가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죠. 밥은 먹었습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더니 내 손에 검은색 가죽 지갑을 쥐어주었다. 지갑 안에는 두둑한 돈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이 돈으로 가서 실컷 먹고 죽으세요. 배고파서 죽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나는 그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은 내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죽는 순간에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비참한 존재였다. 나는 그날 죽지 않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조롱 속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그에게 내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리라 다짐했다.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함께 그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이후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50살이 되었다. 내 이름은 박선영. 나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이고 아들과 딸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지만 내 속은 텅 비어 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우리는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나는 하루 종일 넓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의 밥을 차리고 남편의 옷을 다리고 남편의 일정을 챙긴다. 나의 삶은 오직 남편을 위한 삶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마치 공허한 인형처럼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내가 1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를 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그의 옷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모르는 척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여보, 오늘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 회식 있었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그는 나에게 차갑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으며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10년 전 다리 위에서 죽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했다.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를 잃어버린 채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삶은 텅 빈 액자 속 그림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남편은 여전히 늦었고 아이들은 저 멀리서 안부만 전해왔다. 나는 그저 남편의 성공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존재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배경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넓은 집 안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헤매고 있었다. 그날은 남편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의 말에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을 걸고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속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워했다. 나는 그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나 혼자만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혼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내게 다가왔다.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내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남편이 성공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졌나 보네. 옷은 또 왜 저래 저건 지난 시즌 거잖아. 그들은 내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나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떨고 있었다. 나는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짙은 색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나를 차갑게 조롱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은 굳어버렸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나를 알아본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내가 10년 동안 겪었던 고통, 내 삶의 공허함, 그리고 내가 짊어진 모든 무게가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10년 전 그의 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은 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머력하게 울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그의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내 질문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나는 이세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서 그의 고독을 느꼈다. 나는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세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말에서 그의 고독을 느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나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다시 엮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한 잡지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이세준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의 CEO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10년 전 나를 비웃었던 그 남자였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를 비웃고 나는 그의 돈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내 삶에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내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 그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그는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무세운 일입니까? 저에게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10년 전 다리 위에서 저에게 지갑을 주셨죠. 그때는 당신이 저를 비웃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말에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비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을 비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는 겁쟁이였죠. 그래서 당신에게 내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보다 용감한 사람이었군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나를 비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처럼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나는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내 삶의 공허함을 이야기했고 그는 내게 그의 삶의 무게를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나는 사랑도 행복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포기했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나는 당신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우리 함께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봐요. 내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였다. 세준과의 만남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우리는 주로 한적한 공원이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오래된 서점에서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고 완벽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 외로움에 지쳐 기댈 곳을 찾는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다. 나는 그에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공허함과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서은영 씨,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주었을 뿐이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았고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세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에요. 내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걸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소중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였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이야기했다. 10년 전 내가 다리 위에서 죽고 싶었던 이유를, 그리고 내가 왜 그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다. 선영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현재를 살고 싶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는 유부녀였고 그는 유능한 CEO였다. 우리의 관계는 사람들에게는 불륜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두려워했다. 나는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 봐,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세준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두려워요.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선영 씨,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예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필요로 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안아주었다. 우리의 품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였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나는 내 삶의 공허함을 채워준 세준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 역시 나를 떠나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의 아내였고 그는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물급 CEO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내게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니는 거야? 옷에 낯선 냄새가 나는데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왜요? 내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한테 친구가 있긴 해. 당신은 그저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일 뿐인데 당신이 감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그저 밥이나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당신은 나를 버렸고 다른 여자와 놀아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다. 그는 내게 소리쳤다. 박선영, 감히 내게 대들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밝혀낼 수도 있어.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의 협박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세준과의 관계를 들키면 내 삶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그의 방을 나와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세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세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세준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나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내 말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그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선영 씨, 당신은 겁쟁이입니까? 당신은 또 다시 도망치려 합니까?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나는 당신이 2번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남편이 당신을 해치려 할 거예요.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예요. 내 말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남편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우리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요. 나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알겠어요. 우리 함께 싸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였다. 남편은 자신의 위협이 나에게 통하지 않자 더욱더 광분했다. 그는 내가 세준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나와 세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세준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언론에는 세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가 이끄는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세준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는 세준에게 이별을 고하기 위해 그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세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남편은 당신을 파멸시킬 거예요. 내 말에 세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예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남편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우리는 남편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세준은 그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남편의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남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모든 것을 공개하면 내 남편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세준은 나에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삶을 파괴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때가 된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말대로 이제 자유로워져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준을 위해 싸워야 했다. 우리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외도, 그의 협박,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그리고 나는 세준과의 관계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했다. 나는 이 기자회견이 내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세준과 함께라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남편의 사업은 파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나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세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남편과 이혼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10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그의 아내도 그의 꼭두각시도 아니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업은 파산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를 향해 언론전을 펼쳤다. 그는 내가 세준을 유혹해 자신의 사업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나는 폐륜적인 아내, 불륜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빗발쳤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세상의 진실을 알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진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광했다. 나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세준에게 말했다. 세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에 세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예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2번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용감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우리는 남편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세준은 그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남편의 비리를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남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남편은 결국 법정에 섰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남편의 파멸은 나에게는 자유였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여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세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은 누구나 와서 쉬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와 세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세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는 나에게 기적이었다. 나는 세준과 함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우리는 그곳을 희망의 지피라고 이름 지었다. 그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갔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였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세준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남편과의 이혼 후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이름을 되찾았다. 박선영.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나를 가정을 버린 여자, 불륜녀라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다시 한번 무너질 뻔했다. 그때 세준이 내 손을 잡았다. 선영 씨,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내게 큰 용기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언론에 맞섰다. 세준은 그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 내 남편의 비리를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남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남편은 결국 법정에 섰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남편의 파멸은 나에게는 해방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내가 세상의 진실을 알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진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광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세준에게 말했다. 세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에 세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예요.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2번 다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나를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은 누구나 와서 쉬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나와 세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세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는 나에게 기적이었다. 나는 세준과 함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우리는 그곳을 희망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갔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였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세준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우리의 사랑은 기적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한 사랑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희망의 집을 열었다. 그곳은 낡은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했다. 문을 연 첫날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지만 세주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선영 씨.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나와 세준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다. 한 젊은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10년 전에 당신처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저 혼자만 힘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한 중년의 남자는 사업 실패로 가족을 잃고 좌절하고 있었다. 세주는 그에게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세주는 그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자신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자는 세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준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저 혼자만 실패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희망의 집은 그렇게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함께였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세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는 나에게 기적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의 사랑은 기적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한 사랑의 기적이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준과 함께 희망의 집으로 향한다. 우리는 함께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다. 그리고 문을 열어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맞이한다. 더 이상 우리는 텅 빈 공간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의 행복을 인정해 주었다. 그들은 가끔 희망의 집에 찾아와 우리를 돕기도 했다. 세주는 더 이상 차갑고 무표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었다. 그는 희망의 집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선영 씨,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나는 돈과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걸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 안겼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는 나에게 기적이었다. 나는 10년 전 그 다리 위에서 죽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 다리 위에서 세준을 만났고 세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우리의 사랑은 기적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구원한 사랑의 기적이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고 그는 나를 위해 차를 끓였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갔다. 서로의 주름을 보며 웃었고 서로의 흰 머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잠든 세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부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부디 그가 나처럼 아파하지 않기를. 부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잠결에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 안겼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였다.